북한의 김씨 왕조를 추종한 이 주사파 세력이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변종된 주사파가 드디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기가 바로 좌파연합 비례정당, 조국정당. 오늘 여러분들에게 좌파에 대해서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겁니다. 좌파연합 비례정당이 조국정당이 뜨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하나는 조국정당이 뜨니까 좌파연합 비례정당. 오늘 이들이 이름을 드디어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오늘 가칭 정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우리 위성정당으로 국민의 미래. 자, 민주당은 이 좌파 종북 주사파들과 연합했던 원래 민주개혁 범진보연합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게 더불어민주연합으로 오늘 가칭 이름을 결정했는데요. 요것과 자, 조국정당과 제가 구별을 해드리는데, 하나는 조국정당이 뜨니까 바로 이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한 지지율이 조국 쪽으로 지지율이 일단 이동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국정당이 선전하는 거죠.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 안에는 이 좌파화된 또 좌편향된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는 겁니다. 이미 30%. 80년대 이래로 이게 이 좌파 대통령이 김대중, 중도 좌파죠. 자, 노무현 좌파입니다. 자, 문재인. 또 문재인은 이제는 노무현보다 문재인은 정말 86 운동권과 완전히 동맹체로 더 좌파인 문재인 3명의 대통령을 배출했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다수당으로 민주당이 또 제1당이 됐고, 이런 과정에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이 나라가 왜 이래 이러지 마시고요. 이미 좌파된 국민들이 30%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똘똘 뭉친 좌파들 완전히 어딜 가나 이건 흔들리지도 않는 것. 이거 9% 돼. 28에서 9% 똘똘 뭉친 겁니다. 이건 어디 가지 않고, 그 다음에 상황이 돈 주고 포퓰리즘이 확산되면 한 30, 한 5%로 또 좌파가 좀 늘어나요. 그러다가 우파 대통령이 또 정권을 잡고 이렇게 되면 또 이번에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만약에 제1당이 되잖아요. 그럼 또 좌파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또 우파가 좀 더 늘어나. 이렇게 이미 세상이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대한민국이 이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 대한민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게 마음 편하고 속 편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지금 바로 이 좌파연합 비례정당과 조국정당은 노선과 색깔이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얘기할 거는 이 둘이 누가 돼도 결국 22대 국회에 들어오면 둘이 하나의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둘 다 똑같은 좌파다. 범좌파다. 조국정당 따로 있고 이 좌파연합 비례정당 따로 있고 있지 않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들이 도끼인 개끼이다. 똑같은 놈인데 다만 옷 색깔만 달라 입은 겁니다. 이자들은 색깔이 무슨 파란 옷 입겠죠. 좌파연합 비례정당들은. 왜? 이름을 더불어민주연합이라고 했으니까 파란 옷 입을 거고, 조국은 뭔 옷 입을지 모르는데 똥색 옷을 입었다고 칩시다. 옷 색깔만 다르지 화장칠만 달랐지 똑같은 정당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데, 자, 구체적으로 이 민주개혁 진보연합, 자, 더불어민주연합 이들의 색깔은 한마디로 크게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세 개의 세력들이 있는데요. 자, 더불어민주연합은 세 좌파들이, 군소좌파들이 연합한 겁니다. 하나는 진보당,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석기 통진당, 우리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산된 통진당 세력, 이들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거는 대놓고 반국가적 활동을 하고 있는, 그다음에 대놓고 한미 공동 한미 우리 군사훈련 중단, 또 미군 철수, 한미 안보동맹 해체, 양키 고홈 대놓고 떠드는 진보당. 자, 두 번째는요, 국민 후보 추천. 이렇게 제가 표현할게요. 이번에 이들과 이 민주당이 합의한 거는 이 비례대표 20석 정도가 당선권인데 이 중에 10석을 이들한테 양보했는데 333
3명 양보를 하는데 이 중에 진보당한테 3석, 일단 비례대표로, 그 다음 또 3석은 국민후보 추천. 이게 좀 전에 띄워드렸던 광우병, 천안함은 자폭했다, 또 미군 CIA가 장난질 쳐서 폭파된 거다. 이렇게는 광우병, 세월호, 또 천안함 괴담, 이 세력들이 국민후보 추천 세력입니다. 요 세력이 오늘 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국민후보, 우리가 추천하는, 그러니까 이자들은 당이 아니에요. 밖에 있는 시민, 좌파, 진지, 여기서 3명을 추천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촛불 집회로 고생 많이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켰고, 이태원도 또 하고, 세월호 때도 성과 냈고, 얘네가 오늘 3명의 후보를 추천한다고 오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다음, 이 안에 또 무슨 세력이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용해인. 예? 그러면서 또 사회민주주의 세력, 사회민주당. 이 세력들은 그냥 좌파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사파와 다른, 주사파는 아니지만, 예, 이 세력들은 이 노동자 중심 세력들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세력들이 있거든요. 이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지금 민주개혁 진보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민주당과 딱 협상을 해서 선거한 겁니다. 이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바로 다른 자들도 똑같이 문제지만 바로 국민후보 추천이라고 하는 이 괴담 세력, 이렇게 할게요. 자, 괴담 세력이 국민후보 추천 세력입니다. 요 세력하고 진보당 세력입니다. 특히 진보당은 이미 통진당을 통해서 국회에 이미 이석기를 포함해서 당시에 6명인가 8명까지 들어왔었죠. 그때 맨 처음엔 12명, 13명까지 국회에 들어왔었습니다. 이들이, 자, 이제 지역구는 울산, 민노총 아성인 울산 현대자동차 있는데 그쪽까지 현대중공업, 거기에 있는 지역구까지 이미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켜서 4석이 들어오는데요. 4명 중 상위 순번이 다 아무튼 이들로 깔리는 겁니다. 결국은 안정권으로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국회 진입이 성공됐다고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 사회에서 30%가 우리 국민들이 좌파화 돼 있으니까요. 북한의 김씨 왕조를 추종한 이 주사파 세력이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변종된 주사파가 드디어 들어오게 된 겁니다. 여기가 바로 경기 동부연합이라고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거기서 시민운동하고 또 변호사 하면서 그때부터 관계를 맺기 시작해서 성남시장 되고 경기도지사 될 때까지 바로 경기 동부연합은요, 용인, 광주, 성남, 여기를 중심으로 뿌리를 냈던 주사파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 주사파가 아니고요. 그쪽에 외대,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경기도 지방대학 중심으로, 거기는 또 뭐냐면 옛날로 얘기하면은 제2캠퍼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교라고 하는 데입니다. 자, 경희대, 외대는 서울, 여기 동대문구에 있습니다. 여기 말고요. 저기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제2캠퍼스, 그때는 분교라고, 거기에 있는 주사파들이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렸다가 얘네들이 용인하고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올라오기 시작해가지고 성남까지 이제 쭉 같은 지역이니까 옆에 엎어지면 옆이니까 여기에서 뿌리를 내려서 이재명과 손을 잡았고 성남시장까지, 이들이 성남을 중심으로 등장한 경기 동부연합입니다. 이 세력들이 결국은 경기 동부연합이 지금은 민노총까지 장악을 했고요. 과거 이들이 통진당을 접수해서 그때는 노회찬, 심상정, 이들이 있을 때, 노회찬과 심상정이 있을 때 서로 한쪽은 주사파고 통진당, 이쪽은 주사파가 아니죠. 노회찬, 심상정은. 근데 둘이 합쳐가지고 이제 통진당을 만들어서 결국 여기서 떨어져 나온 거죠. 통진당을 장악했습니다. 주사파가 머릿수가 많기 때문에. 이들이 이번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애국가를 통진당은 당 행사할 때 애국가를 거부했습니다. 애국가 거부하고 유사시 우리 국가 시설 타격을 하겠다는 모의했던 이자들입니다. 폭력혁명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겠다. 이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건데, 자, 요게 이번에 더불어민주연합의 이 세 세력, 이 안에서도 진보당이 아마 중심을 잡고, 이 괴담 세력과 진보당은 사실은 똑같은 세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출신은 다르지만 사실은 같은 세력이다. 이들이 아마 힘을 발휘할 것 같고, 여기에 용해인 등 기본소득당 있죠. 이게 이제 이건 기본 좌파 세력하고, 또 하나 유럽식 사회주의를 좀 생각하고 있는 세력도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나머지 세력으로 아마 이번 더불어민주연합 안에서 10명이 더 되죠. 들어올 겁니다.